4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를 보면 지난주처럼 큰 변동 없이 오늘도 이번 주에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조금씩 상승한 반면에 기술주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조금씩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2% 상승하고 S&P 500 지수는 0.09% 상승 4137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0.29% 하락해서 1203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6% 하락 3007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입니다. 25일에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25일에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맥도날드 등의 이 실적들이 발표됩니다. 내일, 모레, 이틀 동안에 특히 이번 주에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또 26일에는 메타 실적 발표하고 27일에는 아마존, 인텔, 마스터카드 등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기술주가 올해 들어서 예상외로 연초부터 크게 주가가 반등했기 때문에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온다고 크게 더 주가가 오를 가능성은 낮다라고 일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11개 섹터 중에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업종들이 통신 서비스와 바로 기술 관련주들입니다. 통신 서비스 19% 상승하고 기술 관련주들이 18% 이상 올랐습니다. 이것은 실적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주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 1분기의 GDP 수치 발표, 이것을 앞두고 거래는 앞으로 신중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27일에는 또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와 또 28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 3월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 지수가 나올 예정입니다. S&P 500대 기업 중에서 실적을 보고한 기업 가운데서 약 76%가 예상 실적을 상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5.2%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의외의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인스트리트 리서치의 제임스 데머트 CIO는 미국 주식 시장이 2023년 올해 하반기 강서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약세장의 마지막 단계를 계속 견디면서 투자자들은 기회와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약세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올 하반기에 새로운 흥미진진한 강세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으로 거래가 되면서 실적 기대치를 달성하는 회사를 찾아서 투자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까지 했습니다. 빅테크주들은 애플과 알파벳이 조금씩 상승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는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의 시가총액 순위가 1등 애플, 2등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그 다음이 메타였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올라왔습니다. 아마존 다음이에요. 그러니 5등으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이 메타예요. 그 다음이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많이 쳐졌죠. 이렇게 7종목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여기에 약 93% 비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중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보면 ETF는 투자를 중간 평균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대신 안정성이 있죠. 가장 적게 10종목부터 100종목, 50종목, 많은 종목에 한꺼번에 투자를 하게 되니까 평균에 투자를 하게 되죠. 대신 개별 종목들은 불안한 면도 있겠지만 실적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이런 대기업들 빅테크주들 보면 평균 이상의 실적이 나오니까 그것은 각자가 판단하기 나름이겠죠. 그러나 저는 안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에 다 들어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산업에서 이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시장 점유율 축소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조금 하락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서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기업이 테슬라가 아니라 오히려 GM이 될 것이라는 소식에 영향도 미쳤습니다.
그래서 GM이 2% 이상 오르고 포드가 3% 이상 올랐습니다. 가격 인하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도 경쟁을 통한 낙관적인 성장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GM과 포드가. 반면에 반도체주들은 대장주 엔비디아, TSMC, ASML 모두 0.3%에서 1.1% 정도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마찰 확대 우려로 3% 가까이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AMD도 1% 가까이 하락하고 인텔도 2% 하락, 퀄컴 0.35% 동반 하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46%로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번에 FOMC 봅니다. 연준이 5월 회의에서 금리를 0.25% 인상할 가능성 89%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은 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종 금리가 5.25%에 달해서 2006년 6월에서 2007년 8월 그때가 5.25%였어요. 그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5월 3일, 4일로 예고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FOMC. 흔히 연준이라고 불립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미국의 중앙은행 체계예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죠. 미국의 통화정책을 주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달 열리는 게 아니라 1년에 12번이 아니라 8번 열립니다. 이렇게 정례 회의를 통해서 통화정책 변화를 논의하고 경제 및 금융 환경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연준은 연방기금 금리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그리고 시중에 돈을 어느 정도 풀 것인지 이런 다양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미국의 금리는 1년에 8번 열리게 됩니다. 이 연준의 FOMC 회의에서 발표가 되고 회의 의사록은 정책 결정 3주 후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4월 달은 쉬었죠. 5월 달에 있습니다. 5월, 6월, 7월에 연달아 있고 다시 8월 달은 쉬고 다시 9월에 회의가 있어요. 이번에 5월 초 다음 주가 됩니다. FOMC 회의 결과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4일 오전 3시경에 금리 인상 발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5%에서 5.25%가 올라갈 것을 약 90% 가까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예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